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합병을 한다는 거죠. 이 합병이라는 거는 전혀 다른 기업을 이렇게 인수하는 M&A는 조금 달리 기업 그룹 내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생각할 때 합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뭐 롯데쇼핑이 사실 롯데미도파 흡수합병을 하는 것처럼 합쳐진다는 거는 첫 번째는 합쳐질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람 잘라냅니다. 그래서 간접적 구조조정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화 체제를 이루어버립니다. 수직 계열화 체제일 때는 사실 원가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의 경기 불황기 합병 자체는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보는 것이고 중소형사들이 뭐 네오이즈 인터넷 같은 경우 흡수 합병은 중소형사들이 만약에 합병하는 거는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산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돈 되는 신수종 사업에만 포커스를 맞추겠다 보기 때문에 합병 모멘텀은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무리한 M&A 자체는 부정적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UBS 증권에서 1만 명에 대한 감원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을 했는데요. 100명 정도의 채권 트레이더는 회사 출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디카드가 찍히지 않아서 문 앞에서 못 들어갔을 때나 본인이 잘렸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좀 치명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M&A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매매를 할 때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팁을 주신다면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M&A를 이제 어떤 의도로 하냐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안 좋은 상태에서 나중엔 좋아질 거니까 일단은 돈을 당겨서라도 외부 자금을 초달해서라도 일단은 몸집을 키워놓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해놔도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합병 효과를 조금 잘 본다는 그런 것도 우리 기업들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직 계열화하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 계열사를 흡수합병했죠. 바로 수직 계열화를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그러는 것은 좀 호재다 말씀드리겠고, 롯데 이야기 잠깐 드리면, 롯데가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가 실제로 내년 1월 달에 롯데 미도파를 흡수합병하죠. 그런 것 자체는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 하면 실제적으로 안 되는 거 좀 잘라버리는 겁니다. 구조적인 효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합병이나 M&A 이야기 나올 때 전체적인 원래 피흡수 합병의 어떤 강점도 중요합니다만은 합병하는 모 회사가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미리 판단한다면 이것이 돈이 안 되는 섹터를 잘라내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돈이 되는 섹터만 슬림할 것인지를 조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기업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M&A를 하는 기업에 매매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팁이 좀 제시되었는데요. 일단 합병 효과에 따른 수직 계열화 여부를 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모 회사의 구조를 잘 체크해 보신 다음에 이 M&A가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잘 파악하셔서 투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부진할 것이다 시장 예상은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 현재는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수급 주체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분들이 참 투자 전략 세우기 힘드신 때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갖고 세워본다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할 때요. 시장에 주도주가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뭐냐 하면은 알아서 뉴스에서 붙여줍니다. 전차군단, 차화정, 한 1, 2년 전에 7공주, 4대 천왕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때는 엔터주라든지 게임주 갈 때 유희주, 놀자주 가자 그렇게 붙여주죠. 사실은 제가 볼 땐 지금 음식료 제약업종이 주도주인데 애들이 이 섹터는 아직 워낙 보수적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름은 붙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보더라도 최근 3개월 기존에 우리가 어떤 학습효과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전차군단이면 전차군단 뚜렷한 주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주식 투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을까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통상적으로는 주도주가 있을 때는 과거처럼 전차면 전차 이렇게 화학이면 차화정 있을 때는 원래 섹터 플레이, 업종 플레이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00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5, 60%는 주도 섹터에 실게 되는 것이고요. 한 20, 30% 정도가 비주도주, 또 20% 정도가 방어 섹터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주도주가 없다 보면 실제적으로 기존에 쌓아놨던 주도 섹터 쪽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섹터 업종 플레이 자체는 오히려 펀드 매니저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현재 오히려 리스크를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만약에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펀드를 갖고 계시다면 그 펀드의 수익률은 오히려 안 봐도 자명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바에야
업종 내에서 탑픽 종목만 한번 사봐라.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죠. 일단 이 부분도 제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렇다 했을 때는 그러면 전기전자, 삼성전자 사고, 자동차, 현대차 사고, 뭐 음식료 사고, 포스코 사고 다 사면 도대체 한 20개 종목이 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전략 자체가 사실은 앞으로 조금 통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아니다 싶은 섹터, 포스코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건 좀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전략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만약에 주도주가 없다면 사실 2인자의 반격에 주목하라는 저는 2인자라는 키워드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IT 쪽에서 LG 그룹주의 어떤 관련 반등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을 대변하지 않나 보겠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대형주, 속칭 말하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 순으로 일단은 1등 기업과 2등 기업을 나눕니다. 지금 시가총액 순인데요. IT 쪽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그 오리온이라는 종목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음식료 업종에서 저게 오리온 저게 CJ 제일제당의 시가총액 1위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잡아먹으니까 실제로 주가 상승 탄력성 오리온이 잘 갔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는 시가총액 순위로 일단은 한번 리스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종목은 오히려 2등주를 사십시오. 참 아이러니하죠. 대형주 쉽게 말해서 필터링 자체는 대형주는 1등 순으로 쫙 정합니다. 통신 SKT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자동차는 현대차 이렇게 정하는데 실제로 내가 베팅을 할 때는 어차피 1등주는 그 주가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자체는 2인자를 사라는 거죠. 이 밑에서 치고 오는 세력.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말이 조금 이제 더 와닿기 위해서 제가 제약업종 하나만 좀 봐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한미약품, 유한양의 상승세가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왜 이 제약업종을 좀 설명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2인자에 주목하라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원래 제약업종은 실제로 동아제약 바카스가 1위입니다. 바카스 1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2위를 노리는 섹터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한미약품과 유한양의 녹십자가 되겠죠. 근데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에서 약간 주춤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지난주 리베이트 관련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주춤되고 실제적으로 주가 상승 탄력성은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의 상승세, 녹십자 상당히 좋다는 거죠. 녹십자는 물론 지난주 약간 실적 부진 때문에 쉬었습니다만 여기에 바로 팁이 있다는 겁니다. 1위를 따라잡는 자의 시장은 베팅하는 것이고요. 제약업종도 유통업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는 실제적으로 오리지널 신약보다는 제네릭 신약의 어떤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덩치를 키워놔야만이 나중에 뭐 외자 유치라든지 해외 기술 협력에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형주는 반등하는 2등주에 주목하라 그런 말씀드리겠고 소형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형주 어떻게 되느냐? 중소형주가 되겠죠? 소형주는 오히려 또 가장 핫한 종목만 매매하셔야 됩니다. 참 제가 오늘 말을 좀 길게 말씀드리는데요. 간단해요. 뭐 클라우딩 컴퓨터 그러면은 뭐 여러 종목 많습니다. 그냥 딱 중소형주는 탑만 공략하셔야 됩니다. 클라우딩 컴퓨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TSP 그러면은 아무리 비싸 보여도 지금 신고가 달린 일진 디스플레이 패팅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TSP 다 간다고 지금 바닥에서 밑에서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 세팅하시면은 절대 중소형주 투자 전략은 못 된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지만은 대형주는 시가총액 순으로 쭉 나누셔가지고 오히려 1등주보단 2등주에 포커스 맞추시고요. 중소형 개별주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에 편입하는 것이 지금처럼 주도주 부재 시장에서 조금 더 유연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장에서 투자하실 때 두 가지 팁이 제시되었습니다. 대형주는 반등하는 2등주를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중소형주는 무조건 잘 가고 있는 1등주에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보 팀장과 함께 이슈앤뉴스 진행해봤습니다. 팀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